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연수를 다음과 같이 분류를 할 거예요. 약수, 한개 인수. 약수가 2개 인수. 그 다음 약수가 3개 이상 인수.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연결해보면 이거 왜 배우는지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자, 약수가 한개 인수 불러보세요. 1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약수가 한개 인수는 1. 약수는 원래 1과 자신이잖아. 기본적으로. 자, 그럼 약수가 2개 인수. 얘를 소수라고 부릅니다. 괄호하고 이거는 재료수라고도 말해요. 그리고 약수가 3개 이상인 수를 합성수라고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일단 1과 소수와 합성수 중에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공부할 거냐면 바로 소수를 중심으로 공부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소수라는 말 처음 들어보나요? 아니죠. 우리가 분수 소수 하잖아요. 분수 소수 하잖아요. 분자는 나눌 분자고 소자는 작을 소자예요. 우리가 했던 0. 얼마야. 근데 이 소자는 얘랑 다른 소자야. 얘는 여기서 말하는 이 소자는 거기 적혀있는 바탕 소자예요. 바탕 소자를 써요. 또는 재료라는 뜻도 있고요. 또는 흰색이란 뜻도 있어요. 이 소자가. 어떤 때 우리가 쓰이는지 한번 볼게요. 이 소자는 여러분들 소재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신소재, 소품. 그 뭐지? 재료를 나타내는 이야기 뜻이잖아요. 소재, 소품. 또는 이런 거 알아? 원소. 원소라 할 때 그 소자. 수소, 산소, 탄소. 원자에도 붙잖아요. 그 소자. 그게 가장 기본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바탕이 된다. 바탕은 무슨 색깔이야? 우리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한복 중에 그 여자들이 하얗게 입는 옷을 소복이라고 하죠. 들어본 적 없어요? 한복 중에 하얀색 한복을 소복을 입었다. 귀신. 소복 입은 귀신. 안 들어봤어? 그래? 아무튼 그래서 약수가 2개인 수를 재료수인 소수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소인수 분해란 뜻이 3가지 개념이 합쳐졌다 그랬죠? 뭐? 소수라는 개념, 인수라는 개념, 분해라는 개념 3가지가 합쳐져서 소인수 분해라고 했잖아요. 그 3가지 개념 중에 첫 번째 누구? 소수란 뭐다? 약수가 2개인 수. 뜻으로는 재료수다. 일단 끝까지 가보면 왜 이걸 하는지를 알게 돼. 그 다음 인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인수. 인수란 이런 상황에서 인수가 돼. A를 B 곱하기 C로 표현할 수 있다면 A를 B 곱하기 C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B와 C를 A의 인수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거 비슷한 개념 어디서 만나지 않았니? A를 B 곱하기 C라고 표현할 수 있으면 B, C를 A의 인수라고 말한대. 그렇지. 우린 이걸 약수로 배웠죠. 인수는 곧 뭐와 같다? 인수는 곧 약수와 같다. 그럼 약수를 약수라고 부르지 왜 인수라고 불렀나요? 이 차이가 있어. 약간 차이가 있어. 왜냐? 인수에는 약수와 차이점이 있어요. 인수는 나중에 자연수뿐만 아니라
자연수뿐만 아니라 더 확장된 수가 있어요. 나중에 배우게 될 거니까. 인수에는 자연수뿐만 아니라 수의 영역이 정수나 유리수까지도 확장이 되고 뿐만 아니라 식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확장된 약수라고 따지시면 돼요. 약수와 같은 건데 약수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더 여러 종류가 됐어. 약수에서는 누구만 다뤄요? 자연수만 다루죠. 약수는 자연수만 다루는데 인수는 자연수뿐만 아니라 다른 수 또는 식으로 된 것까지 모두 인수로 보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런데 이번 단원 이름이 큰 단원 이름이 뭡니까? 자연수죠. 그럼 자연수 인수는 결국 뭘까요? 약수겠죠. 좀 어렵나? 자, 봐봐. 괜찮아. 초등식으로 설명해 줄게. 네모를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라고 했어. 그치? 우린 이런 걸 뭐라고 불렀어? 약수라고 불렀지. 동그라미랑 세모는 네모의 약수라고 불렀잖아. 단 조건이 있었어. 단 뭐야? 어디에서만? 자연수에서만. 자연수에서 약수라고 부르고 이제 자연수를 벗어나서 더 큰, 더 많은 부분이 이와 같이 표현이 된다면 이거는 약수가 아니라 인수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약수는 인수의 한 종류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약수는 인수가 있으면 인수 중에 자연수인 인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약수라고 불렀다고. 여기까지 이해됐니? 근데 이번 단원이 뭐야? 자연수잖아. 근데 자연수 인수는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번 단원에서 말하는 인수는 무엇이다? 약수다. 그러니 인수의 진짜 개념은 이건데 그냥 편하게 뭐라고 봐라? 약수라고 봐라. 이것이 다른 영역까지 확장되는 것은 다른 단원에서 또 나올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런데 이게 용어니까는 알아두시라. 그러면 그 다음 개념 소인수는 뭐냐? 소인수는 소수인 인수입니다. 소수인 인수니까 소수인 뭐다? 약수다. 약수 중에 소수들. 이게 소인수야. 그러면 소인수 분해는 뭐냐? 소인수 분해란 주어져 있는 자연수를 소인수의 곱으로만 표현하는 거야. 소인수의 곱으로 표현해 놓은 게 소인수 분해야. 일단 알아는 둬. 이건 써놓고 나중에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게 돼.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자연수를 소인수들의 곱으로만 표현하는 거거든. 이때 표현법 중에 거듭제곱이라는 게 있어. 거듭제곱은 뭐냐면 곱셈은 덧셈을 축약해 놓은 식이죠. 이해됐나? 3 곱하기 3 곱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은 귀찮으니까 3을 4번 더해서 이렇게 곱셈을 하죠. 그러면 곱셈을 줄여놓은 식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 거듭제곱이라고 하면 A라는 숫자를 여러 번 반복했어. 이거를 n번 곱했다고 해봐. 여기서 n이라는 숫자는 자연수에서 많이 쓰이는 약자거든요. 넘버예요, 넘버. 그러면 이때 어떻게 쓰느냐? a가 n번 곱해질 때는 이렇게 쓰는 거야. a 위에 작게 n을 이렇게 써. 그리고 읽을 때는 a의 n제곱이라고 얘를 읽어.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는 소인수 분해를 왜 하느냐? 핵심은 이거야.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소인수 분해는 주어져 있는 자연수를 단
하나의 표현으로 정의 내릴 수 있게 돼. 자, 하나씩 다시 복습을 해볼게. 우리가 이제 자연수를 둘로 자연수를 구분해보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했던 게 홀수, 짝수. 자연수를 종류를 나눠보면. 그치? 근데 지금 이번에는 약수의 개수, 무엇의 개수? 약수의 개수에 따라 몇 종류로? 세 종류로 나눴어. 약수의 개수가 한 개인 수 1, 하나, 혼자야. 약수의 개수가 두 개인 수를 소수라고 부른대. 소수의 뜻은 무슨 뜻이야? 이 소자의 뜻은 재료라는 뜻이야. 쉽게 말하면 재료가 가장 기본 재료라는 뜻이야. 알겠어? 그 다음 이제 약수가 3개 이상이면 합성수라고 한대. 이름 자체가 뭔가 합쳐졌다 이런 뜻이죠. 일단 이렇게 3개로 나누어 놔.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뒤에서 설명될 거니까. 두 번째, 인수의 개념을 설명을 할 건데 인수의 넓은 의미는 이거야. 알겠어? 그러나 지금 어차피 자연수 단원이니까 인수 중에 자연수인 걸 우린 뭐라고 불러? 약수라고 불러.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인수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약수라고 읽는다. 뭐라고? 인수는 약수다. 여기까지 됐나? 어디 보고 있어? 인수는 뭐라고? 인수는 약수야. 자, 인수는 약수야. 그러면 소인수는 뭐냐? 소수인 인수인데 결국 소수인 뭐의 뜻이야? 약수야. 알겠어? 그럼 소인수 분해라는 건 뭐냐면 주어져 있는 자연수를 소인수의 곱으로 표현해 놓은 것, 이걸 소인수 분해라고 해. 자, 소인수 분해로 표현할 때 쓰이는 한 가지 특징, 그게 바로 거듭제곱이거든. 이건 나중에 써보면 아는 거니까.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했을 때 이와 같이 줄여서 쓰는 표현일 뿐이야. 읽을 때는 A가 n번 곱해져 있다 라고 했을 때 A하고 위에 작게 n이라고 써. 그리고 A의 n제곱이라고 읽어. 자, 그런데 이 소인수 분해는 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주어져 있는 자연수 있잖아. 이 자연수를 소인수 분해로 표현한다는 건 단 하나의 방법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6이라는 값이 있으면 얘를 소인수가 될 수 있는 게 2하고 3이거든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6은 2 곱하기 3으로만 표현할 수 있어. 곱셈으로 표현한다면. 소인수 분해로 표현한다면 2 곱하기 3만 표현할 수 있거든? 근데 덧셈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해봐. 6은 몇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 1 더하기 5도 되고 2 더하기 4도 되고 3 더하기 3도 되고 또는 2 더하기 2 더하기 2도 되고 6 하나를 표현하고자 할 때 몇 종류가 나와? 여러 종류가 나오지? 그러니까 6이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6을 분석하기 위해서 6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단 한 가지 방법으로만 표현해 두어야 이 6이라는 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즉,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면 해당된 자연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자연수를 단 하나의 표현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건 해당된 수를, 그 자연수를 이렇게 하자. 그 자연수의 특징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돼. 여기까지가 소인수분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정리되셨어요? 찍어라. 오늘 개념 대단히 중요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이게 소인수 분해의 정의였어.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이제 방법을 배워보자. 소인수 분해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러면 소인수분해라고 하면 다시 여기다 개념만 다시 써볼게요. 소인수분해라고 하면 소수인 인수니까 그냥 소수인 약수라고 쓸게. 우리 편하게 아는 걸로. 소수로 되어 있는 약수들의 곱셈까지 써줄게. 곱셈으로 표현해 놓은 게 바로 소인수분해거든. 하기 때문에 소수는 어떤 수들이 있는지 알아보자고. 소수에는 어떤 수들이 있는지 자연수를 알아볼게요. 1 돼요, 안 돼요? 이걸 왜 쓰고 있는지 지금 막 나도 쓰면서 막 엄청 그러니까 화면에 띄울 수 있는데 내가 왜 이걸 쓰고 있지 하면서 쓰면서 지금 자, 여기까지만 쓸게요. 아, 팔 아파. 일단 보자. 1은 아니죠? 1은 아니에요. 1은 1일 뿐이야. 아까 기억나죠? 약수의 개수로 구분한다. 약수의 개수로서 약수 한 개는 뭐밖에 없어? 1. 약수가 두 개인 수를 소수. 약수 이제 3개 이상인 모든 수를 합성수라고 얘기해. 이 중에 지금 우리는 뭘 찾을 거냐면 바로 소수를 찾아볼 거야. 알겠어? 그러면 약수가 두 개라는 건 나누어지는 수가 1과 자신뿐인 수거든. 뭐라고? 1과 자신. 약수 이거 복습 한번 해볼까?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때 약수의 가장 기본은 1과 자신은 무조건 포함되죠. 이게 약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잖아요. 근데 약수가 두 개밖에 없대. 그럼 뭐란 얘기야? 1과 자신만 약수인 수를 말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2는 돼요, 안 돼요? 되죠. 1과 2니까. 3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때는 그 수가 아닌, 그것보다 작고 1이 아닌 수로 나뉘어 떨어지면 걔는 합성수인 거야. 이거는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어려워? 자, 봐봐. 원래 자 어떤 수 A가 있어. 어떤 수 A에서 약수를 찾을 때 말이야. 제일 먼저 누구랑 누구를 쓰냐면 1과 자신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를 더 추가로 채우죠. 그쵸? 근데 소수는 이게 없다는 뜻이야. 더 이상. 그러니까 자기 자신 이외에 1 이외에 다른 수로는 나뉘어지지 않는 수를 소수라고 해. 이런 수가 재료가 되어줄 거야. 여기까지 됐을까? 그러면 이제부터 2의 배수는 모두 지워버려야 돼.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2의 배수는 우리 뭐라고 부르죠? 2의 배수를 뭐라고 부르죠? 짝수라고 부르죠. 어렵나요? 그럼 나머지 짝수를 다 지웁니다. 얘는 다 합성수예요. 2로 나뉘어지니까. 그러면 2를 제외한 나머지 짝수는 볼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 5는 돼요. 7 돼요. 9는 될까요? 9는 3으로 나뉘어지니까 9는 아니에요. 11은요? 돼요. 13은요? 15는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제 5의 배수들 다 지워야겠죠? 그 다음 17은 19는 21은 오 잘했어. 23은 그 다음에 27은 와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보면 20번 때 보잖아. 20쪽을 보면은
안 되고,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여기, 그 다음 여기까지 원해. 되게 간격이 뭐네, 그죠? 30은 안 되는 거였고, 31은 되고, 33은 3으로 나누어질 거고, 37, 39,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눈에 보이는 소수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 지금까지 찾은 거. 3, 5, 7, 12, 13, 14, 15, 21, 37. 자, 어때요? 소수들을 찾아봤는데 소수들이 그 다음 소수를 추측할 수 있게끔 그 규칙을 찾을 수 있나요? 규칙이 있는 것 같아요? 규칙이 있어요? 어떤 것 같아? 규칙이 존재하지 않네요. 규칙이 없잖아요. 규칙이 없다는 뜻은 이게 소수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땐 매번 좀 해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방금처럼 소수를 찾는 행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맞아요?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여기서 해봐야 되는 능력 중에 하나가 약수가 더 있는지 파악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디까지만 보면 되냐면, 자, 봐봐. 자, 연습해 보면 돼. 자, 18의 약수를 한번 알아볼게요. 1, 18. 그 다음, 2, 9. 그 다음이 3, 6. 4 안 되고. 그쵸?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좁혀지잖아. 작은 수에서 큰 수로 좁혀지고 큰 수에서 작은 수로 좁혀지면서 뭔가 이렇게 가운데서 딱 만나고 끝나죠. 이 수들의 특징을 보잖아요. 응? 그러면 이 두 수를 곱해서 이 수가 되는지를 살펴보는 거니까 대략 문자를 좀 써볼게요. A의 약수가 있는지 파악하는 건 어떤 수 B를 두 번 곱했을 때 A와 비슷한 값이 됐냐, 요렇게 되는 B까지만 확인하면 돼. 이걸 밑에다 한번 쓰면서 설명해 볼게. 자, 131이 소수인지 아닌지 약수를 찾아보려고 해. 그러면 약수 중에 이 소수들로만 먼저 나눠보면 되거든. 2 돼요? 3 돼요? 5 돼요? 7의 배수 돼요? 나눠봐야 돼. 7의 배수 되는지. 7로 나눠봐. 안 되죠. 7로 나눴더니 10 하면 7 되고 61이니까 안 되죠. 그럼 11 되나? 13 되나? 더 볼 필요 없어요. 왜냐면 11을 두 번 곱하면 121이죠. 13을 두 번 곱하면 169예요. 그쵸? 그러면 이 11, 13보다 더 큰 수를 알아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13만 두 번 곱해도 160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13보다 더 큰 수 두 개를 곱해서 131이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수 131까지 약수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볼 때는 11까지만 알아보면 돼. 하나, 둘, 셋, 넷, 5개만 체크하면 돼. 자, 생각해봐. 131이라는 숫자가 커요, 작아요? 약수를 알아본다라고 생각해보면 크잖아요. 그런데 얘가 약수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 때는 소수 중에 이 5개만 확인하면 됐던 거예요. 몇 개 안 되죠? 근데 딱 보더라도 2하고 3과 5는 뭐가 되죠? 배수 판정법이 있잖아.
딱 봐도 2 안 되고 3 안 되고 5 안 되죠. 그러면 7이냐 11이냐 두 개만 보면 됐던 거야.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이런 걸 많이 하진 않겠지만 이걸 하는 일이 생길 거야. 뭐? 얘가 약수가 더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이 생길 거거든. 그때는 어떤 수를 두 번 곱했을 때 대략 그 수가 되는 수 정도까지만 확인하면 된다는 얘기야. 좀 어렵나? 왜냐면 이렇게 작은 쪽에서 다가오고 큰 쪽에서 작아지면서 이 가운데서 이렇게 만나는 수까지만 우리가 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 수가 6보다 큰 거 두 개 곱해서 18 되냐고. 안 되죠. 그 얘기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131을 확인하는데 23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거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31이 될까 안 될까 표현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만약에 31이 된다는 건 얘는 엄청 작은 어떤 수, 4 정도로 곱해서 되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작은 수는 이미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왔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러니 우리가 131이라는 큰 수가 다른 약수를 더 갖는지 갖지 않는지를 확인할 땐 몇 개만 확인했으면 됐어. 크기로 따지면 5개지만 2, 3, 5는 판정법이 있기 때문에 7하고 11만 보면 돼. 이해가 됐어? 아니야? 아, 조금 어려워? 자, 찍어 일단. 자, 찍을 때 요건 찍지 마. 아, 이거 여기는 개념 빠지는 거예요. 여기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건 책에도 없어요. 이건 책에도 없습니다. 이건 중요한 포인트예요. 알겠죠? 그럴 거야. 자, 선생님이랑 연습해 볼게. 이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느 정도까지 대수를 심화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 감각이 지금 이미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어요. 자연수를 다루는. 그러니까 지금 같이 연습하면 된다는 얘기야. 자, 일단 소수 먼저 써볼게. 불러봐봐. 2, 3, 5, 7, 11, 13, 17, 19, 23, 29. 한 요 정도까지만 써보자. 어? 자, 잘 봐봐. 잘 봐봐. 선생님 불러볼게. 197은 소수일까 아닐까? 약수를 더 가질까 아닐까를 파악할 거야. 얘는 그러면 약수를 이렇게 쓴다 치자. 그치? 1, 197 이렇게 쓸 거야. 그런데 14의 제곱이 196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수를 두 번 곱했을 때 197에 가까운 수가 14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만약에 약수가 어떤 두 수가 있을 때 있잖아. 14보다 큰 수 두 개를 14보다 큰 수 두 개를 곱해서 197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14보다 큰 거 두 개 곱해서 197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럼 누구를 기준으로? 한 14를 기준으로 14보다 작은 수와 14보다 큰 수 두 개를 곱해서 197이 되는지를 볼 거지. 그럼 나는 짝꿍으로 보게 될 약수를 여기까지만 보면 이 많은 소수들 중에 어디까지만 보면 돼? 14보다 작은 수들까지 안에서 약수를 확인해보고 그 안에 약수가 없다면 얘는 소수인 거야. 자, 197이 소수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자. 봐봐. 우리는 이미 배수 판정법을 알고 있어. 2 안 되죠? 3은 안 되죠? 5 안 되죠? 7은 봐야 돼. 7로 나눠봐. 안 되죠? 7이 14, 57이죠? 아, 안 돼. 7도 안 돼. 11 되나 봐봐. 110 빼면 87이니까 11 안 되죠? 13 되는지 봐봐. 13 빼면 67이죠? 안 돼요. 17 볼 필요는 없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아, 얘는 그럼 뭐라고 말할 수 있어? 197은 소수다. 오케이? 이거는 선생님이 설명 안 해도 되는 거긴 했어요. 왜냐면 원래는 보통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가 좀 심화를 하면 이런 내용 같이 곁들여서 봤을 거예요. 괜찮아. 지금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책을 보겠습니다. 1번. 아니요. 같이 책을 읽어보면서 체크할 거예요. 소수와 합성수의 뜻. 아까 설명했죠? 밑줄 일과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 이걸 소수라고 한다. 약수가 누구뿐이야? 밑줄하고 뭐라고 써? 약수가 두 개인 수. 라고 쓰시면 돼요. 소수죠? 이해됐어? 아, 이렇게 하라는 뜻이야. 볼펜을 들고 소수의 동그라미. 일과 자신을 약수로 갖는 수. 약수가 두 개인 자연수. 이걸 소수라고 한다. 정의를 물어보면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해요. 약수가 두 개인 자연수. 그 두 개가 누구야? 그렇지. 일과 자기 자식이라는 거야. 그 두 개가. 네. 합성수는 약수가 더 있는 거. 알겠어요? 합성수는 약수가 더 있는 거. 어렵지 않죠? 기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는 모두 홀수였습니까? 누가 있었죠? 아니죠. 2라는 짝수 혼자는, 이 하나는, 짝수 중에 유일하게 이 하나는, 2는 소수. 모든 자연수는 소수 또는 합성수인가요? 아니죠. 소수도 합성수도 아닌 유일한 수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죠? 1이 있죠. 3의 배수 중에 소수는 하나 있습니까? 3의 배수, 3, 6, 9, 12 중에. 그쵸. 3 하나만 있는 거죠. 그 3인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3의 배수는 모두 합성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소수는 약수가 몇 개다? 두 개예요. 맞죠? 합성수는 약수가 몇 개 이상? 3개 이상. 어렵나요? 옆에 써놓을게요. 다시 한번. 우린 이제 자연수를 분류 먼저 합니다. 우리는 자연수를 이렇게 구분해요.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약수의 개수를 기준으로. 몇 가지로? 세 가지로. 누구? 그치? 약수의 개수 이름 몇 개? 소수 몇 개? 합성수 몇 개? 3개 이상. 그 중에 자연수를 곱으로 표현하는 재료수가 되는 게 누구야? 소수를 잘 알아두라. 이런 거야. 이게 끝이야, 어찌 보면. 앞에 계속 주구장창 설명했던 건 이게 끝입니다. 그 중에 에라토스, 이 아저씨 있잖아.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수를 어떻게 알아보는가가 중요한 거거든. 결국 잘 봐봐. 다시 한번 해볼게. 볼펜 들고 같이 체크해보자. 일단 2는 소수가 맞는데 2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아니다. 지울 때 이렇게 지우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쵸? 3은 소수가 맞아요. 5는 소수가 맞는데 한 번에 다 지울 수 있는 5의 배수 이거 다 지우면 되죠. 이렇게. 맞죠? 나머지 해보세요. 50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소수인 건 동그라미 나머지는 지우기 한번 해보세요.
다 구했으면 구한 숫자만 밑에다 한번 써보세요. 소수였던 거. 됐나요? 어려웠나요? 어떤 게 좀 어려웠어요? 구별하는 거? 아까 5 다 지웠어? 5의 배수 다 지워서? 짝수 다 지웠고. 맞는지 한번 봐봐. 자, 잘 봐봐. 어려우면 선생님처럼 해도 돼. 자, 선생님처럼 해도 돼. 봐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방식을 좀 다르게 하면 돼. 2 맞죠? 그럼 2의 배수는 지워요. 이렇게. 이건 어렵지 않죠? 어차피 짝수 라인이니까 3 맞으면 이제 이 뒤로 보이는 3의 배수 다 지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3의 배수.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3의 배수. 5를 선택했으면 이제 그 뒤로 보이는 5의 배수 다 지워요. 자, 7 있어요. 그럼 짝수 아닌 7의 배수. 근데 21을 먼저 지웠고, 그 다음 또 7의 배수 있는지 봐봐. 남은 것 중에. 49. 그쵸? 11은 맞아요. 그럼 이 이후에 11의 배수. 22 지웠고, 33 지웠고, 44 미리 지워졌어요. 13. 그 뒤로 13의 배수는 다 지워졌어요, 이미. 왜냐? 26 있었고, 39 있었잖아. 그치? 17, 34 지웠어요. 19, 38 지웠어요. 23 지웠어요. 29 돼요. 이제 남은 건 다 됩니다. 이제 거의. 끝났어요. 배수들을 먼저 지우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해됐나요? 중요한 건 뭐 외운다, 외워라 이런 건 좀 심했고 한 20 이하까지의 소수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알아둔다 하면 외우면 좋아요. 외우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외우지 않으면 나중에 귀찮아져요. 나중에 어쨌든 곱셈이나 나눗셈 할 건데 구구단은 외워두는 게 맞는 거겠지. 그런 의미에서 19, 20 이하로는 좀 외워두시는 게 맞다. 근데 안 떠오르면 이거를 다시 쓰면서 해도 돼요. 자, 이게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네. 200 이하의 모든 소수를 찾으려고 해. 2부터 이런 소수들의 배수를 차례로 지어나갔어. 아니야, 이거는 아까 그거랑 같은 거긴 한데. 200 이하에서는 선생님이 약수 더 있는지 파악할 때는 어떤 수를 2번 곱한 것과 그 수가 대략 비슷해질 때 b까지만 확인하면 된다라고 했잖아. 200이죠. 200이면 봐봐. 13 곱하기 13 얼마라고? 14 곱하기 14는 196. 15 곱하기 15는 225. 이렇게 되거든요. 이때 14를 2번 곱하거나 15를 2번 곱하면 이게 200 왔다 갔다 정도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러면 200까지의 소수를 확인하려고 해.
그러면 누구까지만 보면 돼? 14까지만 보면 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약수를 두 수를 짝지어서 곱해서 그 수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두 수가 14보다 큰 두 수를 가지고 200에 가까운 수를 만들 수가 없어. 다 200을 넘어. 이해가 돼? 어려워? 14보다 큰 수 두 개를 곱해서 200보다 작은 수가 되지 않는다고. 14보다 큰 수 두 개를 곱하면 무조건 200보다 커져. 하기 때문에 어떤 소수가 될 수 있는지, 어떤 소수가 될 수 있는 소수 중에 가장 작은 소수. 이해됐나요? 누구까지 지워보면 돼? 13. 14는 소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13까지만 확인하면 된다는 얘기야. 소수 중에. 그러니까 아무리 숫자가 커도 내가 확인해야 될 약수가 더 있나? 를 확인해야 될 숫자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를 모르면 끝없이 약수를 추적을 하게 된다고요. 응? 자, 거듭제곱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곱셈을 줄여놓은 축약식이에요. 어떤 수를 여러 번 곱하면 그거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다 쓰세요. 밑에다 쓰세요. 아까 썼구나. 책에다 한 번 더 쓰자. A란 숫자를 n번 곱하게 되면 A의 n제곱이라고 쓰는데, 이때 여러 번 곱한 이 값을 밑 또는 밑수라고 하고, 곱해진 몇 번 곱했던 이 값을 지수라고 해요. 용어니까 외우셔야 되는 거야. 용어잖아. 이름이니까 이름을 외워두시고요. 읽을 때 어떻게 읽어? A의 n제곱이라고 읽습니다. 그 중에 두 번 곱했을 때는 이 제곱이라고 안 하고 그냥 제곱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 단어를 다 봤었어. 맞아. 우리가 넓이를 표현할 때 있잖아. 이렇게 썼죠? 여기를 제곱 센티미터라고 읽었잖아요. 이때 제곱이란 말을 썼었던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제곱이란 뜻이. 거듭 제곱. 두 번 곱했다. 근데 두 번만 곱할 때는 2제곱이라고 안 하고 두 번만 곱할 때는 제곱. 이제 3번, 4번으로 넘어가면 3제곱, 4제곱이라고 말해요. 5제곱, 6제곱. 됐죠? 이거 써놨어요? 자, 거듭제곱 표현을 이용해서 다음을 해볼게요. 2가 몇 번 곱해져 있어요? 잘했어요. 어떻게 써요? 2를 크게 쓰고 4를 좀 위에 작게 쓰고 곱하기 7을 크게 쓰고 2를 작게 쓰고 뭐라고 읽냐면 2의 4제곱 곱하기 7의 제곱. 자, 아래 거 써볼게요. 3은 1개 있고요. 5가 3개 있어요. 5의 세제곱. 하나 있을 때는 이 1은 생략합니다. 11은 몇 개? 2개. 그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3 곱하기 5의 세제곱 곱하기 11의 제곱이라고 읽어요. 아직은 어색한 거지. 좀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예요. 앞으로 이 표현을 가지고 거의 한 달 동안 하게 될 거야. 이 표현법 가지고 연습하는 걸. 그러면 한 달 정도 사용하고 나면 익숙해질 겁니다. 자, 기본 2는 됐어요. 이건 하지 말아요. 자, 3의 123제곱의 1의 자리 숫자 얼마일까요?
우리 몇 번 곱했을 때 1의 자리가 얼마인지 우리 추적하던 거 기억납니까? 어떤 거는 뭐 몇이고 1의 자리를 판단한다는 건 개념. 요거는 쓰셔야 돼요. 자, 1의 자리의 판별이다. 1의 자리는 얼마일까 판별하는데 기본은 이런 거예요. 어떤 수 두 개를 곱하잖아요. 첫 번째 수는 A라는 값으로 끝났고 두 번째 수는 B라는 값으로 끝났어. 자연수. 그러면 둘을 곱한 수의 1의 자리는 A 곱하기 B의 1의 자리가 결정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야. 봐봐. 1, 2, 3, 4 곱하기 5, 6, 7, 8을 곱했어요. 이 숫자는 엄청나게 큰 숫자겠죠? 근데 물어보는 게 이거야. 나는 모르겠고 1의 자리만 얼마야? 이런 물음을 했어. 그런데 10의 자리나 100의 자리나 1000의 자리의 곱은 1의 자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곱셈 결과에 1의 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건 두 수의 누구? 각각의 1의 자리다. 48에 32. 얘는 2가 되겠죠. 이해됐을까? 아닌가? 근데 얘는 제곱 이해가 됐어? 원리야, 원리. 자, 곱셈에서 1의 자리 판별할 때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곱했던 두 수의 각 1의 자리 값을 알잖아. 그럼 얘네 둘을 곱한 A 곱하기 B의 1의 자리가 이 끝에 1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표 한번 만들었던 적 있지 않나? 봐봐. 이거 만드는 거 되게 쉽거든요. 이거는 A의 N제곱 할 때 여기를 A 값이라고 하고 여기 N 값이라고 할 거야. 여기다가 A라고 하고 여기 N으로 하자. 자, 잘 봐봐. 2를 한 번 곱하면 얼마예요? 2를 두 번 곱하면요. 3번, 4번, 5, 6, 7, 8, 9. 1은 아무리 곱해도 1이죠. 이 표는 뭐냐면 이거를 걷어제곱했을 때 1의 자리만 표현할 거야. 누구만? 2 해보자. 2는 한 번이면 2. 2를 두 번 곱하면 2를 세 번 곱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이 앞에 수에다가 2를 한 번 더 곱하는 거지. 2, 8에 10, 6, 6이 12, 2, 2는 4. 1의 자리만 4, 2, 8, 8이 6, 6이 어렵나? 3을 한 번 하면 3이에요. 3을 두 번 하면 9예요. 3, 9, 27, 7, 3, 21, 1, 3은 3, 9, 7, 1, 3. 4, 4, 4, 16, 6, 4, 24, 4, 4, 16, 6, 4, 24. 그쵸? 4, 4, 16, 6, 4, 24.
5, 5, 5, 5, 5, 5, 5. 5는 아무리 곱해도 끝의 자리가 5로 끝나겠죠. 6. 6, 6에 36에 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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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7. 7, 7에 49, 7에 63, 7에 21, 7에 7, 7, 7에 49, 3, 1, 7. 8. 8. 8, 8에 64, 4, 8에 32, 2, 8에 16, 6, 8에 48, 8, 8에 64. 2, 6, 8. 9, 9, 9, 81, 19는 9, 9, 2, 9, 9, 81, 9. 어우야. 자, 표를 다 만들었어요. 재밌는 게 있죠. 1은 다 1이죠. 5는 다 5고 6은 6이에요. 반복해서 곱했을 때 1의 자리가. 그 다음이랑 4랑 9는 4와 9는 어때요? 두 개가 돌아가죠. 맞아요? 4는 46, 46, 46. 9는 91, 91, 91, 91. 나머지는 2, 4, 2, 4, 8, 6만 나니까 다시 2, 4, 8, 6이 되죠. 3도 1만 나니까 이제 3이 되는 거고. 7도 가다가 1만 나니까 그 다음 7 되고. 8도 6만 나니까 다시. 그래서 1의 자리 거듭 제곱은 4번을 기본 세트로 돌아가는 수가 최대. 이해됐나요? 근데 질문이 뭐였냐면 3의 123제곱의 1의 자리죠. 자, 문제가 여기야. 자, 문제가 이건데 선생님이 이 표를 그려준 이유는 뭘까? 뭘 알기 위해서? 이 표를 외우라고 쓴 걸까? 아니야. 뭘 안다? 어쨌든 어떤 수를 무한은 아니지만 아주 많이 반복해서 곱하면 그때 1의 자리가 어떻게 된다? 반복된다. 뭐라고? 같은 수를 계속해서 곱해가도 그 1의 자리는 어떻게 된다? 반복하여 나타난다. 그 3을 거듭 제곱하면 3, 9, 7, 1이 반복되죠. 그리고 네 번째에서 1 나오죠. 그럼 123은 3의 120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으로 바꿔 쓸 수 있거든요. 3을 123번 곱한다는 건 120번 곱하고 또 3번 더 곱했다는 얘기야.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3은 120번 곱할 때 1 나오지. 4번 곱할 때마다 1이 나오잖아, 이렇게. 그리고 3번 더 가는 거지. 하나, 둘, 셋. 답은 얼마? 7인 거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 선생님이 표를 보여준 이유는 뭐냐면 어떤 수를 여러 번 반복하여 곱할 때 그 1의 자리는 일정한 규칙 안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규칙은 짧은 건 한 번만에 아니면 두 번만에 또는 네 번만에 그 반복되는 구간이 나오니까 빨리 관찰하라. 이해됐지? 그럼 3을 물어봤으면 이 표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3, 9, 3, 9, 27, 7, 3, 21. 아, 요렇게 4개가 돌아가네. 이 정도만 써놔도 되는 거잖아. 그치? 선생님이 이 표를 다 그리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 표를 그려본 이유는 관찰하기 위해서야. 무엇을? 규칙이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이건 쓴다, 안 쓴다? 쓰지 않는다. 단, 우리가 어떤 자연수가 거듭되고 되올 때 이 일이 어느 정도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필수 예제 좀 풀어볼게요. 소인수 설명 다 했고요.
배수 판정법 다 기억납니까? 네. 이의 배수는 1의 자리 짝수면 되고 5의 배수는 1의 자리가 0 또는 오면 5의 배수고 3의 배수는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면 3의 배수다. 따로 안 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한번 볼게요. 기본 문제. 소인수를 각각 말하세요. 이거든요. 응?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소인수 분해를 할 건데, 이제 소인수 분해가 뭔지 알잖아요. 소인수의 곱으로 나타낸다 그랬죠? 소인수 분해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알려줄 건데, 니은셈이라는 게 있고요. 수형도라는 게 있어요. 다 해봤던 거예요. 45 한번 해볼게요. 니은셈은 마치 약수를 구하듯이 하는데 숫자 하나로 하는 거야. 그러면 3, 15, 3, 5. 그럼 45는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45는 그러면 소인수 분해하세요 라고 하면 3을 두 번 곱했으니까 3의 제곱 곱하기 5라고 쓰는 거예요. 어렵나요? 그래서 제곱을 내는. 왜냐면 3을 두 번 곱했고 5를 한 번 곱했잖아요. 45는. 45 안에 재료는 3이 두 개가 들어가고 5가 하나 들어가요. 그랬을 때 소인수를 구하라고 했으면 소인수는 3과 5가 소인수예요. 소인수는 소수인 인수니까 밑을 말하는 겁니다. 어렵나요? 괜찮아요? 자, 56 해볼게요. 2, 28, 2, 14, 2, 7. 그러면 56은 2가 몇 개? 2가 3번 곱해져 있고 7이 한 번 곱해져 있죠? 이렇게 소인수 분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56은 2가 3번 재료로 7이 한 번이니까 그것의 소인수는 2와 7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소인수는 쓰인 재료 종류를 물어본 거예요. 알겠죠? 몇 종류가 쓰였나? 360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두 가지 방법이 니은셈이에요, 니은셈. 우리 예전에 약수 구했을 때 썼던. 자, 수형도 해볼게요, 수형도. 수형도는 나뭇가지 모양 그림이란 뜻이야. 뻗어나가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360은 2 곱하기 180이에요. 180은 2 곱하기 90이고요. 90은 다시 2 곱하기 45고 45는 3 곱하기 15고 15는 3 곱하기 5예요. 그랬을 때 이쪽 줄이 모두 소인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을까? 그러면 2는 몇 개 들어가? 3개, 3은 몇 개? 5는 하나가 곱해져 있어. 그러면 소인수 분해하세요. 그럼 360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라고 소인수 분해할 수 있고 쓰인 재료의 종류는 2와 3과 5라는 3개의 재료로 만들어져 있어. 자, 니은셈과 수형도 비교해보세요. 어때요? 어느 쪽이 여러분들 손에 잘 익을까요? 그쵸? 주로 다 이거 해요. 그래서. 왜? 얘랑 크게 뭐, 보여주는 형태가 좀 다를 뿐이지. 품고 있는 내용은 같으니까. 근데 두 가지 방법으로 하더라. 자, 발전 문제. 소인수 분해했더니 3의 지수는 2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자연수가 있어. 어떤 자연수가 있는데,
소인수 분해를 했는데 3의 제곱은 확정이야. 어? 얘는 확정이고 다른 수는 글쎄 더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몇 종류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해됐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3의 지수가 2입니다라는 뜻은 3쪽은 3의 세제곱이나 3의 4제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A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 9의 배수 중 이거 누구야? 27이나 54나 81을 빼란 이야기겠지. 어렵나? 그러니까 3이라는 재료는 몇 개까지 써라? 3이라는 재료는 2개까지만 쓰여. 3의 지수가 2라는 뜻은 3의 재료는 2개 썼는데 3개 써도 안 되고 4개 써도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3의 제곱이 얼만데요? 3을 2번 곱하면 9잖아요. 자, 이 어떤 수는 9의 배수인데 3의 세제곱이나 3의 4제곱으로 쓰이면 안 되니까 얘도 3의 세제곱이 들어가는 수들이잖아요. 3의 세제곱이 27인 건 어렵지 않죠? 그럼 27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것들 다 버리라는 뜻이에요. 10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개? 9, 18, 27 안 되고 36, 45, 54 안 되고 그 다음 어떻게 돼? 63, 72, 81 안 되고 90, 99까지. 그래서 뭐라고 말해? 이 문제는 9의 배수이며 누구면 안 돼? 3의 세제곱이 넘어가면 안 돼. 27의 배수는 아니다. 이런 뜻인 거야. 되었을까? 3의 배수여야 하는, 아니 3이란다. 9의 배수여야 하는데 3의 세제곱인 27의 배수면은 안 되는 거야. 왜냐면 27이 3의 세제곱이잖아. 3의 지수가 2가 되었다는 건 이게 확정인 거야. 재료 3은 2개까지 딱 쓴다가 확정됐어. 3개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 뜻이었어. 문제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된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두 가지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 페이지에요. 설명.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 첫 번째 뭐? 이거 뭐라고 해? 나뭇가지 그림, 수영도. 이거 니은셈이라고 하는데 한 가지는 그냥 곱셈이잖아요. 그걸 하나의 뭐 새로운 방법이라고 쓰긴 뭐 하죠. 나눗셈의 검산식으로 쓴 거니까. 방법이니 다양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2단원하고 그 다음 소인수 분해와 약수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까지 해야겠네. 아, 좋아요. 자, 오늘은 선생님이 확인학습 과제를 빼드릴게요. 필수예제 과제하고 어, 조금 고민했던 건 선생님이 예상했던 것보다 여러분들이 좀 더 어렵게 느끼는 것 같아서 지금 속도를 많이 늦추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계획 진도만큼 되지는 않았어요.
네, 너무 늘리면 안 되는 거니까 여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 필수예제 홀수법 먼저 풀게요.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할게요. 괜찮아. 알겠지? 참고로 얘기하자면 지금 여러분들 배우고 있는 건 당장 내년 3월에 중학교 입학하면 3월부터 배우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내가 무리해서 먼저 배운다 정도도 아니고 두 번째 요게 지금 개념 파트란 말이죠. 그쵸? 그러니 선생님이 이제 6학년 대수 심화할 때 얘기했잖아요. 분명 초등학교 거 배우다가 중학교 거 딱 올라가면 개념인데도 어렵게 느낄 수 있다고. 그게 지금 요 느낌이거든. 근데 개념인데 개념도 어려워서 포기하겠다 그러면 이제 진짜 수포가 시작이 되는 거야. 선생님은 어떻게든 여러분들 그 중간에 디딤돌을 잘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어려우면 좀 천천히 갈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마음. 중요한 건 뭐야?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중꺾마. 천천히 해봅시다. 자, 대신 여러분들 과제 있잖아요. 선생님 생각에 여러분들 개념 3번은 써야 될 것 같아요. 확인학습 숙제 안 나간다니까. 그리고 반드시 설명하기 있잖아요. 이거 설명하기 있잖아요. 2번은 하세요. 원래 계획했던 진도와 개념의 절반밖에 안 한 거야 지금. 한 단원 다가 아니라 여기까지 하려고 그랬지. 여기까지가 한 세트야. 봐봐. 14쪽 보세요. 그냥 보세요. 원래 오늘 나가야 될 게 1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왠지 14페이지부터 여러 가지 막 알파벳이 막 나오죠? 뭐 설명이 나오잖아요? 설명이 막 나오잖아. 뭐 P도 나오고 Q도 나오고 M도 나오고 거기에 약수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데 이를 뭐 더한다. 홀수의 개수를 구해라. 뭐 이렇게 좀 뭔가 느낌상 어렵게 느껴지는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원래 여기까지가 학교에서 만약에 수업을 하면 한 방에 끝나거나 아니면 한 방이라고 하면 45분 수업이잖아. 그러니까 2번 수업 정도. 지금 선생님 속도보다 빠를 거란 이야기야. 선생님이 지금 120분 동안 설명한 거잖아, 사실은. 학교에선 이 같은 내용이 90분 동안 수업이 되는 거고 그 90분 안에 뭐가 있어? 추석 체크도 하고 뭐 선생님 얘기도 하고 하면서 이 수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오늘 선생님 설명했던 것보다 속도가 빠를까 느릴까? 더 빠르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선생님은 같은 분량을 절반으로 쪼개고 천천히 설명하는 거잖아. 즉 45분 분량 수업을 오늘 120분 동안 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이. 알겠어? 일부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해시키면서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럼 학교에서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것도 있어. 야, 너네 좀 배워서 왔지? 이런 느낌으로 선생님들이 수업할 가능성도 있다고. 중학교에서. 그럼 나중에 고등학교 되면 더 심하겠지? 미리 준비하는 거야, 지금부터. 우리에게는 아직 여유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을 더 늦추는 거야. 걱정하지 마. 다 할 수 있어. 하나씩 해보면 할 수 있습니다. 1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너무 쉽죠? 나눠보면 되는 거잖아요. 약수인가 아닌가면 맞아요? 약수 맞죠? 24의 약수는 8개다. 이건 해봐야 되죠. 24의 약수의 개수 맞나? 10페이지 맞죠? 어떻게 해? 1, 24, 2, 12, 3, 8, 4, 6. 몇 개야? 8개. 맞네요. 지금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선생님이랑 오늘 새롭게 배운 소인수 분해가 지금 쓰였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초등학교 수준으로도 답할 수 있는 거죠. 자, 모든 자연수는 1을 약수로 갔나요? 맞아요. 353은 3의 배수인가요? 이건 아니죠. 이건 3의 배수 판정법 하면 되죠? 3 더하기 5 더하기 3은 11이니까 아니고 10은 10의 약수이면서 10의 배수이다. 이거를 이렇게 해도 돼요. A는 그 수의 약수이며 그 수는 그 수의 배수이다. 어떤 수가 됐든 이건 성립합니다. 자기 자신은 약수이면서 배수입니다. 이것도 어렵나요, 혹시?
표정들이 왜 그래? 모든 자연수는 자신을 약수로도 가지며 배수로도 갖습니다. 어허, 이 반응들이 왜 이러지? 지금 이 내용은 중학교 선생님이랑 방금 수업했던 내용이랑 전혀 상관없는 초등학교 내용인데? 그쵸? 왜 이래? 쫄지 마. 그러면 이거 개념 3번 쓰고 짝수번은 풀어야 돼. 짝수번은 풀어와야죠. 그래봐야 몇 문제 안 됩니다. 확인학습도 빼줬는데. 진도 천천히 나갈게요. 자, 다음 중 소수인 걸 구하세요. 아닌 거 뻔히 확인되는 거 있죠? 그럼 최종적으로 이거 2개 정도 파악해야 되죠? 맞죠? 자, 43이 약수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려면 66에 36, 77에 49지. 이해됐니 안 됐니? 그러면 43으로 확인하려면 6 아래에서만 보면 된다고. 7보다 큰 수 2개 곱해서 43이 안 돼. 43보다 커져. 그럼 6보다 작은 소수 뭐 있어? 3개밖에 없다고. 2의 배수? 안 돼요. 3의 배수? 5의 배수? 그럼 이거 소수야. 이해됐을까? 자, 밟아. 잘 봐. 잘 봐야 돼. 이거 하는 거 봐야 돼. 91을 내가 확인을 하고 싶어. 99, 81, 10 곱하기 10은 100. 이 사이죠. 즉 9보다 작은 수에서만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확인해야 될 소수가 2, 3, 5, 7이에요. 맞죠? 2의 배수? 안 되죠. 3의 배수? 아니에요. 5의 배수? 아니에요. 이건 배수 판정법이 있잖아. 7은 해보면 13. 7 곱하기 13이 되네. 91은 7 곱하기 13이라는 다른 약수가 존재하네. 그래서 91은 합성수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확인하면 되고 43은 2, 3, 5만 확인하면 된다. 여기까지만 확인하면 된다라는 이 판단이 없잖아. 만약에 그러면 막 여기다가 7도 해보려고 하고 11도 해보려고 한단 말이지. 여기 뒤까지 계속 나눗셈을 해보면서 확인하는 사람과 2, 3, 5에 없으면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차이는 되게 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답은 3번. 됐을까요? 자, 5번 볼게요. 60 이하의 자연수 중에 소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자, 소수. 다시 한번 해봅니다. 또 해. 1이 아니고 2 빼고 다 지워. 그럼 2의 배수 다 지워 먼저. 맞죠? 5 빼고 5의 배수 다 지우고, 자, 3 살리고 7 살리고 9 지워. 39 지우고. 각 자리에서 3의 배수 될 수 있는 거 먼저 싹 지우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남는 살아있는 것 중에 이렇게 죽여. 일단 3의 배수 다 죽여. 응? 11 되죠? 다 죽였어요. 13 되고 17 되고 19 되고 23 되고 29 되고 벌써 지울 것들 다 지웠어요. 41 지우고 43 지우고 47 지우고 7의 배수 지우고 59 53 어떻게 이렇게 판단하느냐? 우리 이거잖아요. 60은 7, 7에 49, 8, 8에 64죠. 그치? 그러면 7보다 작은 2, 3, 5, 7의 배수 지우잖아요. 2, 3, 5, 7의 배수를 다 지우잖아요. 나머지 다 소수예요. 그쵸? 그것도 이해됐어요, 방금? 얘가 60까지면은 2, 3, 5, 7 배수를 먼저 싹 지우잖아? 그럼 나머지는 다 소수야. 개수만 세면 되죠? 4개, 4개,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개. 그리고 소수가 나온 어떤 일정한 규칙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7번) 볼게요. 24를 기준으로 24에 가장 가까운 소수와 가장 가까운 합성수 B가 있다고 한다. A와 B를 구하라. 24를 기준으로 혹시 아까 봤던 합성수 중에 23이 소수인 거 기억나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소수 A는 23이에요. 이 바로 앞에 우리 소수 거르는 거 해봤잖아. 그 다음 가장 가까운 합성수는 자기 자신이죠. 두 개 더 하래요. 답은요? 47이 답이다. 이해됐을까요? 별다른 설명 없어도 되겠죠? 9번 갈게요. (2번) 답은 2번이 맞아요. 자, 9번 문제는 이제 거듭 제곱 표현하는 연습 해보는 거예요. 거듭 제곱, 그 얘기 해볼까? 우리 좀 편한, 좀 마음을 좀 여는 느낌으로. 수학자들이 왜 A를 여러 번 곱했을 때, A를 N번 곱했을 때, 여기 오른쪽 위에다가 작게 쓰기로 약속을 왜 했을까? 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수학의 체계 있죠? 요게 중세시대를 넘어서 르네상스로 접어드는 근대화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만들어지는 수학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 있잖아. 그 시대, 근대화가 막 시작했던 서양에서는 수학자들이 어떤 느낌이냐. 직업이 수학자인 사람이 없었어요. 수학 공부를 한다고 돈이 되는 건 아니니까 수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원래 자기 직업이 원래 있어. 그리고 수학을 취미로 하는 거야. 수학이 좋아서. 되게 유명한 수학자들이 사실 실제 직업은 무슨 우체국에서 일한다던가, 아니면 무슨 공무원이던가, 아니면 어떤 과학 기술 중에 어떤 기술을 다루는 사람이던가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 근데 수학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은 직업이 누구였냐? 시계공이었어. 시계를 만들거나 고치는 거. 이 시대의 시계는 건전지로 돌아갔을까요? 아니에요. 기계식이에요. 태엽을 미리 감아 놓으면 그 태엽이 풀리면서 떼깍떼깍떼깍 돌아가는 시계를 썼던 거예요. 그런데 시계 하나에 쓰이는 톱니바퀴 있죠? 톱니바퀴가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 톱니바퀴가 하나가 다 돌아야 이쪽 톱니에선 한 바퀴가 도는. 그러니까 이게 60번, 여기선 60번 돌게, 여기서 60번 제자리에서 돌게, 여기선 한 번만 돌아야 되지. 그러면 이 녀석의 크기가 60배 차이 나야 되잖아. 그럼 60배 차이 나는 톱니를 만들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60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4 곱하기 5야. 그러면 크기가 3배 차이 나는 거, 4배 차이 나는 거, 5배 차이 나는 톱니를 연결해서 만들잖아? 그럼 얘가 60바퀴 돌 때 맨 끝에 있는 톱니는 한 번 딱 돌게 돼. 이해가 됐을까? 조금 어렵나? 그러니까 얘랑 얘는 1대3으로 만들고 다시 얘랑 크기가 같은 톱니를 여기다 만들었다가 여기다가 얘랑 몇 배 차이 난 걸 또 만들고 이런 식으로 아주 여러 개의 크기가 서로 다른 톱니를 층층이 쌓아서
맨 밑에 층에서 60바퀴 돌면 여기서는 한 바퀴 돌아. 이게 초가 분으로 바뀌는 거죠. 다시 여기에서 60바퀴 돌았을 때 맨 끝에서 한 바퀴 돌아야 분이 시간으로 바뀌죠. 그 맨 첫 번째 톱니랑 맨 끝에 있는 톱니가 어떤 상황이어야 되냐면 얘가 3600번 돌았을 때 얘가 이게 한 바퀴 도는 정도의 톱니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크기 일자리랑 얘보다 3600배 큰 톱니를 하나에 넣어가지고 만들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비가 다른 톱니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층층이 쌓아가지고 얘가 정말 기계적으로 오차 없이 돌아가게끔 만들어야 되지. 비례식이잖아. 톱니 돌아가는 거. 그리고 이 톱니가 몇 개가 몇 번 돌아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계산을 계속 해내야 되잖아. 그러므로 수학을 잘하면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기계식 시계인, 비싼 시계인 이 시계를 만들거나 조립하는 또는 새로운 방식의 시계를 개발하는 일을 가장 많이 했어. 수학자들이. 이해됐어? 그런데 시계를 만들다 보면 톱니도 만들지만 시계 부품이 있잖아. 여기에 쓰이는 숫자가 아주 크게 1, 2라고 쓰이기도 하지만은 요 사이사이에 작은 글씨도 쓰죠. 그러니까 큰 글씨를 파내기도 하고 작은 글씨도 파내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큰 글씨, 작은 글씨를 기준으로 작은 글씨를 위에 쓰자라고 지네끼리 약속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했을 때 이 위쪽에 곱한 횟수를 작게 쓰자라고 약속한 이유는 이 사람들이 대부분 시계공이었고 시계공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게 톱니를 다루는 것과 글씨를 크게 쓰는 것 또는 작게 쓰는 것. 이런 일들을 많이 해서 그랬다고 해,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약속인 거야. 여러 번 곱해져 있는 건 큰 수와 작은 수, 큰 수와 작은 수를 이렇게 나눠 쓰자라고 거듭제곱 표현법이 만들어졌던 거야. 아무튼 2번 봅시다. 7을 4번 더한 건 어떻게 표현해요? 7 곱하기 4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2번이 틀린 표현이야. 저 이번에 분수할 때는 그 아래에다가 3 쓰는데 저 4번에서 여러 개 섞였을 때는 맞아 보세요. 어차피 설명할 거니까. 3번 보면 2를 2번 곱했고 3을 4번 곱했죠? 당연한 표현이에요. 맞죠? 4번 보면 분수이긴 하더라도 거듭제곱으로 똑같은 수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느냐. 어차피 분자에서 일어나는 곱셈 2를 2번 곱하세요. 얼마예요? 2를 2번 곱하면 얼마냐고요? 진짜? 2를 2번 곱하면 얼마냐고요? 어렵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을 하잖아. 어차피 분자는 얼마야? 분모는? 어렵나? 그러니까 2분의 1의 제곱은 2의 제곱분의 1 곱하기 5분의 1의 세제곱도 분모는 5를 3번 곱하겠지만 분자는 2를 3번 곱하면 1이죠. 이렇게 표현 가능해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5번 같은 경우는 10분의 1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지만 2를 3번 곱하면 얼마예요? 1이죠. 그러니까 분모만 3번 곱한 것도 결과 같겠죠. 이 이야기다. 그래서 동준이가 하고 싶었던 질문은 이거야. 됐나요? 그런데 선생님이 미리 얘기하는데 오늘 아까 우리 노트에 써와야 될 개념이 있잖아요. 오늘 설명한 개념이 일단 탄탄하게 잡히잖아요. 장단컨대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이 됐을 때 가장 개념이 단단한 학생들이 될 거예요. 이건 내가 약속할 수 있어. 근데 오늘 적어올 개념이 약간 어려워. 이해하려고 해도 조금 어렵거든. 그러니까 한 3번 정도 진짜 정성 들여 써보세요. 천천히 생각하면서. 설명도 천천히 해보세요. 그리고 막히는 걸 쌤한테 가져와. 선생님 저 설명하다 보니까 이 부분 아직도 이해 안 돼요. 그럼 다시 설명해 줄게. 11번 보자. A 더하기 B를 구하세요. 자, 하나씩 보자. 물어보는 건 A, B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2를 4번 곱하면 A래요. 그러면 이거 A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2를 4번 곱하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16이에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계산하라는 뜻이야. 그런데 2번은 좀 달라. 3을 계속 곱해갈 때 243이 되려면 몇 번 곱해야 되냐는 거야. 아니, 생각해봐. 3을 2번 곱하면 얼마입니까? 여기까지 9죠. 3을 3번 곱하면 3을 4번 곱하면 그 다음에 3을 5번 곱하면 그러니 이거는 계산해봐야 돼. 3을 몇 번 곱했을 때 243이 나오는지. 몇 번 곱했어요? 5번이죠? 243은 3의 5제곱이죠? 그러므로 봐봐. 3의 b제곱이 243인데 여기에 들어갈 숫자를 고르라는 거죠. b는 얼마예요? 5잖아요. a는 얼마? 16. b는 5. 그래서 a 더하기 b 얼마? 21. 됐어요? 13번으로 넘어갈게요. 괜찮아요? 소인수 분해하세요. 니은셈 있고 수영도 있어요. 누가 편해요? 니은셈이 편하지요? 2, 200. 이거 방법 없다. 그냥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 126. 2, 60. 3. 이제 우리가 쓰기 편한 숫자 나왔다. 아이고. 2가 몇 개? 2 3개 곱해져 있는 거야. 그 다음에 3 2개, 7 하나.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 어디 있어? 여기 있죠. 그래서 이 숫자를 곱셈으로 표현하세요. 그럼 여긴 재료가 2는 3개 들어가요, 3 2개 들어가요, 7 하나 들어가요를 알 수 있는 거야. 뭐 별다른 방법 없어. 그냥 하는 거야. 15번 볼게요. 소인수의 합입니다. 소인수의 합. 응? 소인수는 뭔데? 소수인 인수들, 즉 재료의 종류야. 소인수들하고 그러니까 소인수의 종류. 소인수는 몇 종류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 자, 보자. 72는 2로 하잖아. 36, 2, 18, 2. 이제 편한 거 나와. 3, 3이죠. 그럼 72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죠. 소인수는 누굽니까? 불러봐. 소인수는 누구야? 소수인 인수들만, 즉 밑에 있는 이 숫자들. 어떤 종류들이 들어갔냐고. 몇 개 들어갔냐가 아니라 2가 3개고 3이 2개예요. 가 아니라 기본 재료의 종류는 뭐하고 뭐냐고. 2하고 3만 소인수인 거야. 이해됐어? 2와 3. 그럼 뭐야? 답은 5가 되겠죠. 소인수는 종류가 2하고 3, 2의 거듭제곱과 3의 거듭제곱이 있으니까 재료는 2하고 3만 쓰였다. 몇 개가 곱해졌느냐가 중요하지 않아. 누가 곱해졌느냐가 중요한 문제야. 됐을까? 자, 마저 봐. 17번. 자연수 A를 구하래. 두 개의 소인수를 갖는다. 소수가 두 개야? 아니야. 소인수가 두 개야. 소인수의 합이 5래요. 그럼 방금 했던 건데.
잘 봐봐. 소인수의 합이 소인수가 될 수 있는 게 2, 3, 5, 7 있죠? 근데 둘 더해서 5 되려면 이거 둘밖에 없어. 맞아? 그럼 이 수는 있잖아. 2의 몇 제곱 곱하기 3의 몇 제곱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잘 봐봐. 2, 4, 8, 16, 32일 넘어가면 이제 저것보다 크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3, 9, 27인데 얘도 안 돼. 35하고 40 사이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쵸? 맞아요? 그러면 이 중에 하나를 곱해서 35와 40 사이에 들어가는 수를 찾아내야 돼. 일단은 안 돼요. 4, 9, 36 나왔네요. 4, 9에 36. 8은 3, 8에 24 안 되고 8, 9, 72 넘어가고 3 곱하면 48이고 넘어가고 얘밖에 없죠. 맞아요? 하나씩 따져봤을 때 얘밖에 없다. 답은 얼마? A는 36이다. 여기서 두 개의 소인수는 약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인수는 소수인 인수예요. 소수인 약수예요. 약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허. 자, 그 다음 이게 끝이죠. 맞아요? 그래서 필수예제 9문제가 숙제예요. 이거 가지고 꽁알거리지 마시고 필수예제 13페이지까지 아시겠어요? 하고 이번 주 확인학습은 없는데 쌤이 요 필수예제에서 시험은 내볼 거예요. 이번 주 확인학습 때 알겠나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번 주 확인학습 때는 여러분들 개념 노트 써온 거 설명시킬 겁니다. 제목만 주고 소인수 분해가 뭐야? 소수가 뭐야? 인수가 뭐야? 이런 거를 구두로 물어볼 거라고. 가리고 설명하는 게 중요해.